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외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이용 시에 기본적인 필수 기능 중 꼭 활용해야 할 편리한 기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전등 기능이죠. 자, 우리가 손전등 이용을 할 때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 여기서 손전등을 켜고 뒤쪽에 불빛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손전등의 밝기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전등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5단계의 밝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빛의 밝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밝기를 낮춰서 조정하시면 배터리 소모가 적어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 설정인데요. 자,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 가지 알림들이 나오는데 이 알림들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 알림창에 알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면 실제 중요한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알림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알림들을 전부 지워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왔는데 잠시 후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종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알림 표시한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알림을 주게 되겠죠. 중요한 알림인데 잊어버릴 것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알림을 한 번 더 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하시다 보면 알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업무를 보시거나 다른 일 하실 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알림만 켜고 나머지는 끄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래쪽에 있는 알림 설정을 이용해서 필요한 알림만 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적용할 앱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알림이 오죠. 자, 그 다음에 갤럭시 원격 서비스 이런 알림을 꼭 쓰는 게 아니라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꺼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보 이북이 있는데 이런 건 알림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찾기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고요. 뭐 네이버 메모라든지 마이박스라든지 이런 설치된 앱들은 알림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최근에 알림 보낸 앱이죠. 여기도 보시고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더보기 하시면 최근에 온 알림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고 꺼주시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오셔서 소리 제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시스템 소리 진동 제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소리가 나고 또는 진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곳에 들어오셔서 소리라든지 진동을 전부 켜거나 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피드백을 소리로 주게 되죠. 이런 게 싫으시면 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충전할 때도 소리가 나게 되죠. 충전기를 꽂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게 싫으시면 또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이얼 키패드라든지 삼성 키보드도 타이핑을 할 때 소리가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진동이 있죠. 터치하게 되면 진동이 울린다든지 내비게이션 할 때 진동이 울리고 충전할 때 키보드 이럴 때 전부 진동이 있죠. 자, 키보드는 저는 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켜 있을 거예요. 이 키보드에 터치할 때 켜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정신이 없죠. 이럴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밝기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밝기 최적화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햇빛 아래에 들어가면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든지 어두운 데 가면 자동으로 밝기가 올라가서 눈이 부시는 경우가 있죠.
보통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밝기가 있죠. 이 밝기 최적화를 하면 그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밝기 최적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밝아질 경우에는 이 밝기 최적화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연스러운 화면과 편안하게 화면 보기죠. 이 화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경계선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선명해질수록 장시간 보게 되면 눈이 좀 피곤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주시는 게 장시간 볼 때 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좋겠죠. 물론 선명하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명한 화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폰 이용을 하시다가 왠지 내 스마트폰은 선명해 보이지가 않는다 하실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선명해서 눈이 좀 아프다 하실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화면 보기죠.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색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장시간 보시면 눈이 좀 아파요.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눈에 부담이 갑니다. 되도록이면 블루라이트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눈에 무리가 덜 가게 되겠죠. 자, 물론 이걸 켜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런데 한두 번 보면 익숙해져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저녁 시간대나 어두운 데서는 색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눈에 부담을 덜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은 디스플레이 메뉴인데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눈에 익숙한 글자 크기가 있겠죠.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보기가 어려워요. 되도록이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놓고 보는 게 좋겠죠. 너무 커져 버리면 다른 곳에 침범이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굵게도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글자 크기를 굵게 줘버리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켜보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화면 크게 작게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메신저나 SNS를 이용을 하실 때 이 글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작게 해주면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고요. 크게 해주면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이왕이면 크게 시원시원하게 보는 게 좋겠죠. 화면 크기는 되도록이면 크게 이용을 해서 편하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인데요. 필수적인 기능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죠.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게 좀 많아요. 여기만 잘 설정을 해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자동 꺼짐 시간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30분으로 해놨는데 보통 2분 안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돼 있으면 웹 같은 거나 문서 같은 거 읽으실 때 자꾸 꺼지니까 불편하죠. 자, 그럴 때는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이렇게 길어질수록 배터리 소모량은 많아지겠죠. 필요할 때만 좀 늘려서 이용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좀 짧게 잡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30분으로 예를 들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지정하면 스마트폰을 그대로 놔둬도 30분 동안 화면이 계속 켜 있어요. 나는 왠지 배터리가 자꾸 금방금방 소모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확인을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화면 들어오시게 되면 홈 화면에 앱스 버튼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스 버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버튼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넘어가죠? 하단을 위로 쓸어 올려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다른 앱들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터치해서 올리게 되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앱스 버튼이 있으면 어떤 앱이든 이 앱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버튼 꼭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홈 화면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필요하시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 부분이 꺼져 있게 되면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내려야만 알림창이 열리게 되지만 이 부분이 켜 있으면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창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 중간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려도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을 제대로 터치해서 내려야만 알림창을 열 수 있죠. 이거 의외로 불편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아무 곳이나 터치해도 내릴 수 있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하려면 복잡하죠. 그리고 시간을 또 따로 할애를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디바이스 케어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눌러줘요. 여러분들도 2, 3일에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최적화 눌러주시면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 저장 공간, 메모리를 최적화 해주게 됩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완벽하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일일이 들어가서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귀찮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로 최적화 시켜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시동만 해주셔도 2, 3년 이상 된 스마트폰들도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 중 꼭 활용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